그때 지수 함수 다 했죠. 끝났죠. 그래서 로그 함수 쪽으로 갈 거고요. 그때 우리가 로그를 어디까지 하고 멈췄었지? 29번이었죠. 맞아요? 해도 돼? 25번? 35쪽이요. 지수 쪽에 25번. 자, A는 0과 1 사이래. 자, 이거에 대해서 세수 2의 1제곱이랑 2의 A제곱이랑 2의 A의 A제곱 제곱 이걸 해달래요. 어떻게 할까 이거를? 자, 일단은 천천히. 너네가 어쨌든 해야 될 건 뭐냐면 2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잖아요. 2짜리 지수함수를 그려보면 무조건 무슨 개형 나오니? 그냥 증가개형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의 부호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그냥 쟤네의 대소만 비교하면 전체 부등호랑 지수끼리 부등호랑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야. 왜냐면 증가함수기 때문에. 그럼 너희는 여기서 뭐 이거를 A라고 하고 이걸 B라고 하고 이걸 C라고 했을 때 이 A, B, C의 대소는 결국 1A의 A제곱의 대소랑 똑같은 거야. 근데 얘가 대놓고 누구보다 작대요. 1보다 작대. 아,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1이 더 크겠네. 일단 이거는 확정됐어요. 얘만 알면 됩니다. 얘 뭔데? 저게 도대체 뭐야? 저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거든? A의 A제곱. 밑이 얼마야? A죠? 맞아요? 난 밑이 A짜리인 지수함수를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은 야, 너희가 이거 그리라는 거거든? 너네 이거 그릴 줄 알아 몰라? A는 현재 0하고 1 사이. 감소개형이죠. 그럼 웬만하면 이렇게 1보다 작은 쪽이 두드러지게 그리세요. 알겠죠? 왜 그랬냐? 우리 여기다 누구 넣을 거야? 누구 넣을 거야? 에이? 누구 넣을 거예요? A를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지? A가 어디 있을까요? 그냥 여기다 아무 데나 찍을 거야? 아, 물론 그렇게 찍어야겠죠. 근데 여기서 기준이 하나 있으면 편하거든? 야,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할 거냐면은, 야, 이거 1 나오려면 얼마 넣어야 돼? 어디 갔어? 아, 내가 지금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도라이 아닙니까? 진짜로? 얘들아, 나 큰일 났다. 벌써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지금 6시밖에 안 됐는데. 다시 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합니다. 이런 멍청이가 어딨니? 다시 할게요. 왜 1이고요. 그럼 잘 봐봐. 우리는 1보다 작은 쪽에 있는 A를 찍을 거지. 야, 1을 넣으면 그게 얼마야? 여기다 1 넣으면 걔가 A야. 그럼 여기다가 A를 넣어봐. 그럼 뭐가 나와? 미안해. 이게 안 나와서 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네. 뭐라고요? 여기가 A의 몇 제곱? A의 A제곱이 되겠죠. 알겠어요? 아, 그럼 결론은 끝났네. 1이 제일 큰 수고 그 다음 누구야? A의 A제곱이고 그 다음 A인 거지. 이런 대소를 만족한다는 소리예요. 알겠어? 그래서 저 A, B, C의 대소도 A가 제일 클 거고 C가 그 다음이고 B가 마지막이겠구나.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니까 무조건 함수에다가 그려줘야 돼요. 그래야 편해요. 근데 이제 필요한 재료가 A의 A제곱이었어가지고 걔를 좀 다시 따로 알아본 거고, 나는 멍청하게 그림을 잘못 그린 거고. 49번은 해줄게. 자, Y는 4의 X제곱이 나왔고요. Y는 뭔데 이게? 2의 X 더하기 2제곱이래. 이게 X는 K에서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 했을 때 A, B 간의 길이가 32인가 봐. 상수 K의 값을 구해라. 야, 일단은 그려보자 이거. 물론 뭐 Y축을 요 정도는 좀 해놓고요. 일단은 얘부터 먼저 그릴게. 그럼 걔는 그냥 이렇게 빨리 커지는 녀석이 될 거야.
근데 여기서 너네가 좀 정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게 뭐냐면 얘 있잖아요. 얘는 방금 내가 그린 애보다 빨리 커져요? 느리게 커져요? 언제? 항점 이후로. 그치? 그 느낌을 살려야 되거든? 얘가 만약 평행이동이 없었다고 치면은 얘를 지나면서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여기는 더 높이, 여기는 더 낮게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근데 그 녀석을 지금 뭐 하래요? 왼쪽으로 두 칸 가라는 거야. 그럼 여기 있던 게 이쪽쯤 이동이 돼 있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기다가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한번 대소가 바뀐다는 거를 무조건 표시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를 표시 안 하면 틀려요. 과연 얘 누굴까요? 여기다가 얘들아 x한테 똑같은 값을 넣었을 때 같은 y 값이 나와야 돼. 근데 얘네는 미통일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그럼 얘가 물론 2 넣으면 바로 16, 16 돼서 보이잖아. 근데 그걸 만약 못 찾았으면은 얘가 2의 2x제곱이고 얘가 2의 x 풀 2제곱이니까 얘네 똑같아 해주면 지수끼리 같으면 돼. 그래서 1차 방정식 풀면 돼요. 그럼 x가 2가 나옵니다. 알겠죠? 아, 여기가 2구나. 그러니까 일단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걸 못 그렸으면 아직 그래프 파악이 덜 된 거야. 알겠죠? 잘 지금 하면 되는 거고. 근데 x는 k랑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32라고 나와 있거든? 얘들아, 근데 생각해봐. 32면 꽤 긴 거죠? 얘 얼마야, 지금? 얘가 지금 기본형이었잖아. y는 4의 x제곱. 그리고 얘가 y는 2의 x 더하기 2제곱이니까 얘 1이란 말이야. 얘 얼마일까요? 얘 얼마야, 얘? 여기다 0 넣어보세요. 4죠? 여기 간격 얼마죠? 3이야, 3. 물론 이상하지만 그림이 좀. 근데 여기서 계속 뭐 할 거야, 공간은? 길이는. 좁혀지는 거 괜찮아? 그럼 야, 여기 안에서 32가 나올 수 있겠니? 일단 얘는 점근선이 0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해봤자 최대 4칸밖에 차이가 안 나요. 32라는 간격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무조건 그럼 K는 어디 있어야 돼요? 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을 때 물론 이 그림도 좀 이상하지만 얘랑 얘 사이에 요 간격이 32가 됐다는 소리야. 알겠어? 이걸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K라는 숫자를요 4한테 먼저 넣고 빼기 2한테도 넣어줘서 이렇게 뺐더니 얼마? 32가 됐어요. 이걸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쟤를 풀어서 나오는 K를 구해달라라는 거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는 끝났지 뭐. 자, 그럼 4의 K제곱 마이너스 얘는요 4배의 2의 K제곱 마이너스 얘가 32죠. 는 제로. 그럼 여기가 4, 8에 32 그럼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2의 K제곱 플러스 4랑 2의 K제곱 마이너스 8이 제로가 됐다는 건데 얘가 0 될 수가 있나? 불가능. 왜? 얘 무조건 양수거든. 지수꼴은. 양수에다가 4를 더했는데 0이 될 턱이 없고요. 무조건 얘가 0이 돼야 돼. 그럼 K가 얼마라는 거야? 3이라는 거죠. 어렵나요? 어려워 이거? 안 어렵죠? 그림만 잘 그리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근데 이건 하길 잘한 것 같아요. 저 교점 이후로의 상황을 너네가 저거를 안 알려주면 또 착각할 수도 있어서 정확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다음 페이지. 그 59번은요. 잘했어요. 59번. 59번은 이 생각을 해야 돼, 얘들아. 당연히 뭐 해야 돼, 일단? 치환을 하죠. 치환을 할 건데 두 근의 비율이 1대1이에요. 근데 그거는 x값들의 비율이지. 맞아요? 그럼 그걸 치환이 된 녀석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를 준 건지를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럼 뭐 제곱관계가 되겠죠. 알겠어요? 그걸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아요. 60번은요. 이거 해야 되나? 60번? 뭔가 느낌이 그런데? 60번 좀 해줄게.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왜 자꾸 이제 풀어주려고 하냐면 생각보다 안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뚫리면 안 어려운데
그러니까 뚫기 전에 그냥 이제 넘어간단 말이야. 이제 진도가 다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찝찝한 상태로 내신 기간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되게 어려운 과목처럼 남아있는데 여기가 안 그렇다는 걸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60번 봐봐. 일단 치환해야 될 재료가 누군지는 보이죠. 그리고 산술기하를 적용해야 된다는 것도 보이고, 이제 그 정도는 그냥 경험상으로 알 수 있고요. 자, 이것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라. 적어도 하나의 실근. 그러면 일단 갑시다. 치환을 합시다. 일단 얘를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럼 당연히 누구보다 크거나 같니? 2가 되겠지. 그건 이제 설명 더 안 할게요. 그럼 이제 얘가 앞에 게 t제곱에 마이너스 2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갈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뒤에다 붙여버려서 k 빼기 2라고 써버리자. 는 0 이렇게. 근데 얘가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져달래. 어느 범위에서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근데 이거를 얘들아 되게 다양하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나는 이제 너네가 곧 있으면 미적분 1에서 이제 미분적분을 할 거니까 이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너네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2가 있는데 얘 오른쪽으로 이항시킨다고 이 방정식의 근이 변해요? 근은 그대로죠. 식이 바뀐 것 뿐이지. 좌우의 모양이. k도 넘긴다고 바뀌어요? 근은 똑같단 말이야.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은 일정할 테니까. 이해됐어? 이항한다고 그 x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차피 우리 k 모르죠. 그리고 k를 찾는 게 목적이죠. 맞아요? 그래서 얘를 넘기세요. 그러면은 t제곱 더하기 4t는 뭐라고 나와? 2-k라고 일단 나오겠지. 근데 내가 방정식은 항상 뭐로 보자고 맨날 말을 해? 함수로. 그러면 내가 이거를 왼쪽도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2차 함수로 보겠다는 거고, 오른쪽은 뭐로 관찰이 돼요? 이건 무슨 함수? 상수함수. 상수함수 너네 그릴 줄 알아 몰라? 알잖아. 이거 왔다 갔다 하라는 거야. 알겠어요? 얘만 제대로 그려보자고. 근데 얘도 그냥 그려봐. 이렇게 생겨요. 축이 누구예요? 항상 이제 주인공 쓰시고 t는 얼마? 마이너스 2란 말이야. t가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아까 잘러 2에서. 그럼 거기서 등호 채우고 오른쪽 이 소리야. 그럼 저 노란색 부분이랑 얘랑 그냥 뭐만 하면 돼요? 만나기만 하면은 교점이 존재한다는 소리예요.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뭔 말이야? 이 상수함수가 이렇게만 지나가면은 교점이 나와. 그럼 뭔 말이야 이게? 2보다 큰 t값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 말은 5죠. 5의 우리가 치환한 x제곱 더하기 5의 마x제곱이 세모가 되는 값이 분명 있다는 거고, 계산하면 누군지는 나오겠죠. 근데 문제는 그냥 존재만 하랬지 누구를 찾으라고 하지 않았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 파란색이 지금 2-k였잖아. 그럼 이 2-k는 누구보다 커야 되겠어? 2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네모라 할까? 이 네모 값보다는 어디 있으면 돼요? 위로 지나가면 된다. 심지어 네모여도 되겠죠. 알겠어요? 어렵습니까? 결국 뭐 해석하는 거야? 2차 함수 해석이에요. 알겠지? 2차 함수가 계속 중요합니다. 자, 네모 찾아보자. 2를 여기다 넣으세요. 얼마? 12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되면 된다. 2-k가. 그럼 쓱쓱 하면 k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마이너스 10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작거나 같은 거죠. 미안합니다. 분호 방향이. 그죠? 그래서 최대값을 찾으라 했나? 그럼 마이너스 10 이렇게 쓰면 되겠다. 괜찮아? 안 어렵죠, 생각보다. 맞아. 교점을 만들기만 하면 되니까 적어도 하나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그 다음 65, 66은 어땠어요? 65는 알아서 해라. 이거 해줬어? 이거 했어요? 왜 기억이 안 나지?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요? 내가 했어요? 도무지 모르겠네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나 본데. 자, 66번은요. 틀렸어? 틀린 사람. 풀틀. 맞췄어요? 맞췄어? 고쳤어요. 현성 그냥 맞았네? 고쳤어?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이 뭐야? 아, 근데 이게 A가 결정이 되잖아요. 잠깐만요. 뒤에 좀 봅시다. 72번은 그거 말고는 없구나, 상위. 72번은 잘했어? 72? 질문이야, 72? 72. 얘들아 좀 반응 좀 해줘요. 72 어때요? 틀렸어? 틀린 사람? 틀렸어? 고쳤어? 안 고쳤어요? 어때요? 어? 틀렸어. 왜 말을 안 해주죠? 72번 할게요. 그러면은 둘 다 해, 그냥. 66도 하고 72도 해. 다 해. 다 해줄게. 자, 큰일 났네. 우리 빨리 저거 해야 되는데. 자, 감수. 도영이랑 만나야 되는데, 처음으로. 자, 66번. 얘들아, 집합 A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대충 먼저 써보면은 10에 x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제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루트 때문에 2분의 1제곱 처리를 하면은 뭐 요렇게 써지겠죠. 그리고 얘가 증가계형이다 보니까 10자리라서 전체 부등호랑 지수끼리 부등호가 방향이 어때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요 2를 여기 좀 넘기세요. 그냥 요렇게 쓰자 이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서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4 마이너스 x라는 거고 넘기면은 2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나와요. 2랑 1 들어가고 2랑 1 들어가서 마이너스 플러스 들어가면은 x가 누구랑 누구 사이라는 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1과 2 사이라는 게 일단 집합 A인 거야. 여기까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계산만 했어요. 근데 집합 B를 보니까 뭔데? 2차 방정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 x제곱에 더하기 ax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얘를 해서 나온 그 범위가 이 범위를 뭐 하라는 거야? 포함하라는 거야? 맞아요? 야, 그러면 얘를 내가 대충 그렸을 때 요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럼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그러니까 요 두 경계를 기준으로 요 부분에 해당하는 범위가 얘를 뭐 하라는 거야? 포함해! 이 소리야. 그러니까 완전 이것도 뭐예요? 2차 함수 해석이에요. 여기에 누가 있겠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도 2, 이런 식으로 요 안에 들어가 있어라 이 소리예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서 등호가 있으니까 요렇게 포함되어 있으면 되겠다. 여기도 등호 있기 때문에 요 경계랑 일치해도 괜찮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F라고 좀 잡아볼까? 너 fx라고 좀 해보자. 그럼 얘가 f거든요. 그럼 f에다가 누구 넣어요?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 걔가 0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돼. 근데 뭐 해도 된다고?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어도 둘 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포함이 돼요. 괜찮아요. and f에 또 얼마 넣은 거? 2를 넣은 거 역시나 0보다 뭐 해야 돼? 작거나 같다. 이거 풀면 되겠지. 알겠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축의 위치가 중요합니까? 그런 거 안 중요하죠. 지금은 그냥 어떻게 포함되어 있든 상관없잖아요. 축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멈춰도 되겠나? 이 계산해요. 알았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72번. 야, 이거 그때 했던 거다. 자, 우변의 형태가 얼마예요 지금? 1이죠. 1. 우변. 뭔데?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이고요. 그거에 x 더하기 1제곱. 걔가 이거를 만족시켜달라. 자, 이거의 해의 집합을 S라고 하겠대요. S의 원소가 아닌 걸 골라라 라고 했어. 일단은
이게 방정식이었으면 우리가 이제 그냥 풀 텐데 배운 대로 부등식이 나왔거든. 그래서 뭘 봤냐면 얘가 밑이죠, 밑. 근데 이 밑이 지금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0보다 큰 녀석이야. 혹은 같아도 돼요. 자, x한테 마이너스 1 좀 넣어볼래? 그럼 얘 얼마 돼? 0 되지. 0 얼마야? 그냥 0이죠. 1보다 뭐 해요? 작겠죠. 근데 여기서 1, 마이너스 1 제외했으니까 걔는 넘어가도 되겠다. 그럼 무조건 얘는 그냥 0보다 뭐한 숫자예요? 큰 숫자가 되겠네. 등호를 빼버린 거야. 내가 지금 왜 하다가 멈췄냐면은 0의 0제곱이 말이 될까? 이거는 일단 우리가 고등학교 범위에서 배우는 과정에서는 정의를 못합니다. 왜 정의 못하죠? 자, 지금 지수가 뭐가 됐죠? 정수가 됐죠. 우리 정수일 때 밑조건이 뭐였니? 0이 아니다 였어. 그러니까 우리 선상에선 지금 이걸 정의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나중에 극한으로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어쨌든 우리가 배우는 단원이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돼. 알겠지? 넘어갈 거야. 그래서 그건 어차피 문제에서 제외해줬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 일단 여기가 양수인 게 조건이에요. 야, 그럼 생각해봐. 너네 지수 부등식이죠? 지수 부등식을 풀 건데, 지수 부등식을 풀려면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밑범위죠. 밑범위가 뭐인지 확인해야 돼? 1보다 큰지 작은지. 알겠어? 왜? 증가계형인지 감소계형인지를 알아야 전체 부등호랑 지수 부등호를 비교를 할 거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첫 번째, x 더하기 1의 제곱이 누구보다? 1보다 큰 경우. 그럼 무슨 계형? 증가계형. 일 때는 이 전체 부등호 방향과 지수끼리 부등호 방향이 뭐 해야 돼? 같아야 돼. 근데 이거 1을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x제곱에 더하기 2x 더하기 1에 몇 제곱으로 볼 거냐면 0제곱으로 그냥 바꿔버리자. 어차피 쟤도 1이니까. 그 말은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었어요? 얘네 둘 지수끼리의 부등호를 비교를 했을 때 전체 부등호 방향과 뭐 하면 돼요? 일치시키면 된다. 그럼 여기서 x가 뭐라고 나와? 마일보다 작다 범위가 나와. 이거는 근데 부등식을 풀었을 때 나온 답이고, 전제되는 것도 한번 풀어줘야 돼요. 얘는 x제곱에 2x에 더하기 1이 1보다 크다가 되다 보니까 1과 1이 사라지면서 누구랑 누구 가장자리예요? 이건가? 지금 멍청이처럼 했네. 너무 크게 웃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가장자리. 알겠음? 그래서 얘네들의 무슨 범위 써줘야 돼? 공통을 써야 돼요. 둘 다 만족을 해야죠. 그럼 뭐라고 나와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가 되겠지. 맞지? 이렇게 하나 체크. 두 번째, 무슨 계형일 수도 있어요? 감소 계형일 수도 있는 거지. 알겠어? 0보다 큰 건 안 할게. 당연한 거니까. 그럼 여기서 뭔데? 일단 이거 먼저 하고 갈까? 야, 이거의 부등호 방향만 뭐 한 거니? 바꿔놓은 거죠. 당연히 경계는 똑같을 테고 뭐로 바꿔주면 돼요? 사이 범위로. 그래서 0하고 마이너스 2 사이. 이렇게 되겠네. 맞죠? 된 것 같고, 그 다음 뭐 해줘야 돼? 아, 이렇게 머리 안 돌아가니? 집중을 못하고 있어. x 더하기 1과 지수끼리의 부등호를 봐야죠. x 더하기 1과 0의 방향이 전체 부등호랑 뭐 하면 돼? 반대가 되면 돼요. 그럼 x가 누구보다? 마일보다 크다 범위 나올 거고, 얘네들의 공통 범위는 마일보다 크면서 0보다 작아, 이거예요. 이거 괜찮아? 알겠어?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뭐도 해봐야 돼? x가 얼마일 때? 지금 뭐 안 했어요? 0하고 마이너스 2, 0하고 마이너스 2 이거 했지만 그 값들은 안 했지. 그러니까 밑이 얼마가 될 때? 1 될 때를 안 했단 말이야. 야, 근데 x가 그러면 얼마가 될 때니? 0과 누구예요? 마이너스 2겠죠. 근데 이때는 해볼 필요가 없는 게, 그럼 얘 얼마가 돼? 그냥 좌변이 1 돼버려. 밑이 1이니까 1이 1보다 뭐가 돼 지금? 작대. 말이 돼 안 돼?
이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만약 등호가 있었으면은 그땐 답으로 써야 돼요. 알겠죠? 때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한 범위 없는 애 찾으면 돼요. 1번 들어가요. 2번 제가 안 들어가네. 3번 아니구나. 2번 들어가고요. 3번도 들어가고요. 4번이 안 들어가죠. 미안해. 5번은 들어가죠. 다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넘어가. 로그로 가. 50페이지 안 돼 있죠? 50쪽 돼 있어? 숙제였어요? 내가 어디까지 냈어요? 아 그랬구나. 아 그때 거기까지 했구나. 몰랐네. 그 뒤에를 해야 되네. 자, 뒤에를 어떻게 할까요? 몇 번이라고요? 46번까지 숙제였고 그 뒤로 할 건데 어휴 뭐 이렇게 할 게 많니? 뭐 할까? 그 뭐냐 49번을 해볼래? 지금 49번 얼마나 잘하나 볼까? 자 해볼게요. 야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진수랑 이번에는 어디에도 x가 들어가 있어? 밑자리에도 들어가 있죠. 당연히 범위 체크가 제일 먼저 돼야 돼. 습관적으로 안 했으면은 머리를 때리세요. 자 볼게요. 여기서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되고 얘가 0보다 크면서 누구도 안 돼야 돼? 1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밑조건이잖아. 뭐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x가 누구보다 작다의 범위가 나오니 3보다 작다 나올 거고 여기서 야 이거 완전 제곱식이거든?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x가 누가 되지 말라는 거야? 3 되지 말아라. 근데 이 범위 만족하면 당연히 3 안 되겠지. 그냥 넘어갑시다. 어차피 공통범위 하면 얘가 답이야. 그리고 누구도 제외하래. 얘가 1 되려면 얘들아 안에 있는 게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거든? x가 누가 아니어야 돼? 4랑 1인가요? 뭐래니? 2인가요? 이렇게 두 값이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어? 근데 그 중에 여기 걸리는 건 누구만 걸려? 2만 걸리겠지? 그럼 결국 이거 면서 누구도 아니다 2도 아니다를 우리가 일단 전제로 깔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지금 잘 봐봐. 양변이 같아지기만 하면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거든? 누가 같아요 지금? 진수가 똑같죠. 진수가 똑같으면 뭐만 같아주면은 둘은 완벽하게 같은 숫자가 돼요. 밑만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풀이랑은 좀 다른 거야. 그래서 지금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9가 얼마가 되는 거야? 4인가? 이렇게 되라는 거지. 넘기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6x 더하기 5가 0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랑 1 들어가면 마마 들어가서 x값이 얼마 또는 얼마 나와? 1 또는 5가 나오겠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둘 중에 누가 답이야? 요 범위에 포함되는 건 1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일단 답이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뭐 해달래? 그냥 푸시오라고 했네? 그럼 답이 이걸로 끝일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지금은 우연의 일치로 그냥 문제에서 일부러 그렇게 잡아준 것 같아요. 야, 이거 언제 같아질 수 있어? 우리 이런 얘기 했었죠. 로그 함수든 지수 함수든 항상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 그게 항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 막 했었지. 지수 함수에서는 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로그 함수에서는 뭐가 1일 때야? 진수가 1일 때. 이 진수가 밑이 얼마건 간에 1이 돼버리면 뭐가 나와요? 둘 다 0이 돼요. 양변이 같아져 달라져? 같아지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다 답으로 써야 돼요. 알겠지? 그럼 얼마 넣어야지 그런 일이 발생해? 얘 1 되려면 2 아닐까? 근데 그 2가 하필 여기서 뭐해? 걸러져요. 근데 안 걸러질 수도 있죠. 안 걸러졌으면 걔 뭐야? 답으로 추가해야 돼요. 그 생각을 안 했으면 틀린 거야. 알겠지? 그거를 무조건 고려하셔야 된다. 어쨌든 걸러졌으니까 얘만 답이죠. 답이 그래서 1입니다. 알겠어요? 근데 항상 그거를 까먹지 말자. 괜찮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는 54번으로 와보세요. 한번 해볼래요? 54번도? 이게 뭐였으면 편해요? 밑이 안 맞죠 지금? 밑이 맞으면 참 편할 텐데. 그럼 그냥 풀면 되는데. 근데 이게 생각을 바꾸면 맞춰져요. 봐봐. 너희는 x랑 짝인 게 2인 것 같고 y랑 짝인 게 5인 것 같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서 안 맞잖아요. 만지세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차피 곱셈이잖아. 밑변환을 내가 10으로 한번 맞춰볼게. 얘 그럼 로그 얼마분의 5분의 로그 얼마로 쓸 수 있어? x로 쓸 수 있죠. 곱하기 얘 뭐야? 로그 2분의 로그 y로 쓸 수 있죠. 어차피 곱셈이지. 분모끼리 바꾸세요. 아니 우리 곱셈에서 분모 어차피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요. 얘네 바꾸라고. 얘네 자리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고 써도 되냐면 그냥 로그 2분의 로그 x 서로 같이 있게 써주고요. 로그 5분의 로그 y 그냥 이렇게 쓰라고. 그럼 얘가 뭐야? 로그 2의 x가 되는 거고 곱하기 얘가 뭐가 돼요? 로그 5의 y. 우리가 원하던 모습이 되는 거야. 알겠지? 이게 얼마다? 3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그냥 치환을 해볼까요? 대문자로 치환할게요. 대문자 x랑 대문자 y랑 더하면 4고요. 대문자 x랑 대문자 y랑 곱하면 3인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연립해주면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치환을 이렇게, 너네 이거 기억나지? 대문자 x랑 대문자 y를 하나의 방정식의 근으로 보라 했었죠. 그래서 근으로 봐주면은 t제곱에 두근의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t, 두근의 곱이 3이니까 플러스 3은 0이다. 이렇게 써줘. 그럼 여기서 3하고 1 마마 들어가면 되니까 t 값은 얼마 또는 얼마예요? 1 또는 3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둘 중 하나가 얼마고? 1이고 둘 중 하나가 얼마겠어? 3이겠지.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문제에서 뭘 줬어요 지금? 알파 베타의 대소관계 줬거든? 그럼 지금 값이 두 가지가 나왔잖아? 이거 둘 다 해봐야죠. 둘 다 해보시고 더 클 때 알파가 그걸 맞춰주면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맞춰볼까요? 그럼 일단 만약에 로그 첫 번째 쌍으로 로그 2의 뭐죠? x가 1이고 로그 5에 헷갈려. y가 3이었다고 해봐. 그럼 x가 얼마가 돼? 2가 나오고 y가 얼마가 나와요? 125가 되는데 얘가 더 크지? 안 되는 거야. 얘 아니야. 2번 로그 2의 x 걔가 3이면 로그 5의 y 걔가 1인 거야. 맞지? 그럼 여기서 x가 얼마가 돼?
8 나오고 여기서 x 뭐라는 거야? y가 얼마나 나와요? 5가 되겠지. 그럼 얘는 돼 안 돼? 얘가 되는 거다. 하라는 게 뭐야? 알파에서 베타 빼래요. 빼면 얼마? 3 나오겠네. 이해됐어요? 뭔 말인지? 괜찮죠? 이렇게 하시면 된다. 다음 유형으로 갈 건데 57번으로 와볼래요? 자, 57번에서도 마찬가지로 x의 로그 x제곱 빼기, 근데 얘들아 그 빼기 뒤에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반대편 넘겨 그냥.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요? 100분의 x세제곱. 그 다음에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 이렇게 지수 자리가 뭐면은 로그로 나오고 여기도 x가 돼 있어. 그럼 양변에 무슨 짓 하라 했죠? 로그를 씌워라. 어떤 로그? 얘랑 동일한 거. 상용 로그를 취해야겠죠. 상용 로그를 취해주면은 자, 로그 x에 얘가 떨궈져서 또 로그 x가 앞에 생기는 거야. 곱하기로. 요거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로그를 쓰는 순간 얘가 떨궈지면서 이렇게 된다. 지난번 시간에 한번 했죠. 그것이 얘한테도 통째로 로그를 씌워봐. 그럼 바로 암산 가능한가? 요거에서 빼기 2가 되는 거 괜찮아? 이거 할 수 있겠니? 로그 계산 알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당연히 뭘 치환해야 돼? 로그 x를 t로 뭐 치환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그 x를 t로 치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t 제곱에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3t 더하기 2가 0이니까 여기 2랑 1 들어가서 마마 들어가면 t가 얼마 또는 얼마야? 1 또는 2구나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럼 x는 얼마인 거예요? 우리가 t로 치환한 게 로그 x니까 10 또는 100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이거 괜찮아요? 별거 없죠. 모든 근의 곱 1000 5번. 어디까지 해야 돼? 오, 재밌네. 뭐가 이렇게 많아? 돌아버리겠네. 자, 62번으로 갑시다. 62번. 해보세요. 나 좀 전달 좀 하고 올게요. 풀었어? 뭐 하라 했어? 62번? 아유, 이렇게 뜻대로 안 될까? 어? 아유, 아주 답답해 죽겠네. 응?
야야야야야 62번이 뭔데? 그래. 이제 좀 습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내가 이걸 풀라고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공부를 하셨는지. 응? 야, 중근 가지래지. 양수의 값을 구해달래. 중근이면 그냥 뭐야? 판별식이 0이다 가면 돼. 그 문제였으면 내가 풀으라고 했겠어요? 뭘 봐야 돼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뭐 대단한 말인가? 내가 맨날 말하죠. 최고차 계수에 문자 오면은 주의하라고. 맞아? 그게 문제 풀 때 영향을 주든 안 주든 풀기 전까지 모르니까 무조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얘는 절대로 뭐가 되면 안 돼? 0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A 값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당연히 체크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로그 A는 절대로 1이 되지 말란 소리예요. 1이 되는 순간 2차라는 게 깨지니까. 알겠어? 그 말은 A는 절대로 뭐가 되지 말자. 10 되면 안 돼. 이 소리야. 이걸 깔고 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답에 10이 있다? 제거해야 돼. 없다. 영향 없는 거고. 근데 그거를 풀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해놔야죠. 알겠지? 그 다음 이제 판별식 해. 근데 이거 반공식 쓸 수 있죠? 여기 2배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반의 제곱. 근데 이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얘랑 얘랑 어차피 빼는 순서만 뭐 돼 있니? 반대지. 그래서 그냥 얘를 1 로그 A라고 그냥 쓸게. 그거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저거 A 그냥 그대로 쓰고 C는 3을 앞에다 붙여놓자.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어, 얘들아? 이러면은 얘로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바로 묶을 수 있어요. 인수분해를 굳이 막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면 1 로그 A로 묶어봐. 그럼 얘는 원래 거에서 3을 더 빼면 돼. 여기서 3을 더 빼봐. 그럼 마이너스 2 로그 얼마라고? A라 나오겠죠. 이렇게. 이거 괜찮아요? 교계 0대자 이 소리야. 그럼 A는 로그 A는 일단 얼마 가능해? 1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아까 말했잖아.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얘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A가 얼마예요? 100분의 1이겠죠. 그래서 1번이다. 답이 2개 나온 사람들은 잘못한 거지. 알겠습니까? 항상 체크하라고. 최고차 계수에 뭐 오면? 문자 오면은 찝찝해야 돼. 아, 저거 0 될 수도 있겠구나. 야, 0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거. 알겠어? 그거 체크를 하셔라. 그 다음에 뭐 하지? 그 다음 뭐 답 별거 없는데? 응? 너무 쉬운데? 얘들아? 67번으로 갈게요. 67번. 우리 삼각함수를 위하여 좀만 더 달립시다. 자, 빨리 끝내고 잠깐 쉬는 시간 줄게. 자, 봅시다. 야, 지금 2차 함수 하나 나와 있고요. 얘가 지금 F인가 봐요. 그리고 1차 함수 쓱 지나가는데 여기 마이너스 2고요. 만난 데가 3인가 봐. 여기는 5고. 뭐 그 다음 끝. 나온 게 뭐냐면 로그 5에 fx 그 다음 더하기 로그 5분의 1에 x 더하기 2인가 봐. 걔네가 0보다 크고 나왔다. 얘들아, 로그 5분의 1이면 결국 뭐야? 5의 마일제곱이니까 앞에 마이너스 1 나갈 수 있죠. 그 나간 거를 다시 넘기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로그 5의 fx 로그 5에 얼마야? x 플러스 2로 넘어가는 거 괜찮니? 미통일 된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얘들아, 미통일 돼 있으니까 전체 부등호 방향과 진수의 부등호 방향은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보면 돼요. 증가계형이야, 감소계형이야? 증가계형이니까 누가 크면 돼? fx가 x 플러스 2보다 뭐 한 거? 큰 거. 등호도 같이 들어가겠다. 그럼 그래프상에서 뭐야? fx가 저 뭐야? 1차 함수보다 어디 있는 거요? 위에 있는 거 찾으면 돼요. 자, 이 풀이에 오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오류라고 하기보다는 잘못된 점, 부족한 점.
지금 내가 지금 일부러 이렇게 그냥 막 휘몰아치듯이 바로 마라라 와다다 설명해 본 거거든. 아무도 이상함을 못 느꼈나요? 물론 자연스럽게 그거를 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은. 그랬다면 다행인 거고, 아무 생각 없었으면은 아직 습관이 덜 된 거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범위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죠. 알겠지? fx도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x 플러스 2도 얼마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네가 해야 될 게 뭐냐면, x로 전제가 깔리는 건 얘들아, 이 x 플러스 2 때문에, 요거 때문에 얘가 양수인 부분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요. and 얘 때문에 생기는 거는 fx가 위에 있는 건 요만큼이잖아요. 마이부터 5까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5보다는 작은 이런 범위가 일단 전제로 깔려야 돼. 근데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해봤자 그냥 뒤에 거로 나오죠. 그래서 너네가 아마 그냥 풀었으면은 요거의 그림상의 범위는 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란 말이야. 양쪽 포함이란 말이야. 그럼 답을 쓸 때 뭐라고 쓰겠니?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입니다. 이렇게 할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근데 그러면 맞아 틀려? 누구 때문에 틀려? 요거 하나 때문에 틀리는 거야. 범위 체크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첫 번째야. 습관이 돼야 돼, 얘들아. 알겠니? 로그를 풀 때는 무조건. 이런 거 수능에 나와 안 나와? 이거 수능에 나와요. 실제로 나와요, 이런 게.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면 그냥 틀리는 거야. 특히 주관식에 나오잖아요. 객관식이면 그나마 막 선지에 없어. 뭐야,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요. 하나 차이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일부러 좀 배려를 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주관식이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야. 재수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라는 게 뭐예요? 몇 번 푼 거야? 67번이 뭐야? 정수 x값의 합을 구해라. 그럼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싹 더하면 얼마 나와? 5가 되겠죠. 근데 만약 마이가 꼈다. 그럼 답이 달라져. 알겠어?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 항상. 항상 생각을 해라. 범위. 너무 중요합니다, 범위는.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되시면 71번으로 갈게요. 71번. 그러니까 이게 어떠냐면은 문제가 쉬울수록 더 체크를 안 해, 애들이. 쉽잖아? 겉보기 쉬워, 너무. 그러면은 그냥 일단 들어가. 자꾸 풀려고만 해요. 의지가 넘쳐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범위 체크 기본으로 가야 돼. 자, 얘도 지금 봐봐. 0보다 크거나 같대요. 만족한 정수 x의 최대 범위를 구해, 최대 최소를 구해라 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범위 체크를 하세요. 지금 진수 자리에 들어간 애들은 다 진수 조건을 만족해야 돼. 첫 번째 진수 누구 있어? x. 일단 x 0보다 커야 돼. 두 번째로 또 진수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게 로그 4의 x. 자, 로그 4의 x가 0보다 크다를 풀면 x 범위가 뭘까, 얘들아? 1보다 크다겠죠. 왜요? 야, 0을 바꿔봐. 0이 로그 4로 미통일 해볼래? 로그 4이 얼마야? 1이잖아. 그러면 증가계형이니까 전체 부등호 방향이랑 진수끼리 부등호 방향이 뭐 하면 돼? 같으면 돼. 굳이 뭐 얘기하자면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프로 해도 되고. 또 진수가 누구예요? 얘죠, 얘. 야, 그럼 봐봐. 로그 3에 로그 4의 x. 내가 제대로 쓴 거야? 이상하게 썼어. 얘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러면 또 0을 미통일 해봐. 로그 3에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되겠지. 이거 이해됐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로그 4의 x는 누구보다 크다야? 1보다 크다야. 근데 또 미통일해. 얘 로그 4로 표현하면 얼마야? 4겠지. 그럼 x가 누구보다 큰 거야? 4보다 크다가 최종 범위예요. 왜냐면 요거랑 요거 나온 애들 다 공통범위 해봤자 어쨌든 얘가 그냥 공통범위가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일단 이게 밑밥을 미리 깔아놓고 가야 돼요. 얘가 일단 기본이고요. 자, 그때 저 녀석이 뭐보다 크거 나왔대? 0보다 크거 나왔대. 야, 그럼 또 천천히 뭐 해줘야 되냐면 이 안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0도 밑을 2분의 1로 통일시켜봐. 그럼 밑이 2분의 1에 얼마예요? 또 1이죠. 그럼 이 노란색 진수 로그 3에 로그 4의 x라는 그 녀석이 1보다 뭐 하면 돼? 자,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얘 무슨 계형이야? 감소 계형이니까 뭐 해야 돼요?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알겠지? 근데 1이 또 뭐야? 밑 3으로 통일해봐. 로그 3의 3이란 말이야. 그럼 로그 4의 x가 누구보다? 3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왜냐면 지금은 증가계형이라서 전체 부등호 방향 똑같이 가시는 거야. 마지막으로 x가 누구보다? 바로 가도 되죠? 4의 세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럼 여기서 x가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 64보다 작거나 같다 나올 거고, 문제에서는 정수 x의 최대최소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의 범위에 공통범위를 해주면 4보다 크면서 64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서 최소값 5가 정수로 나오고요. 여기서 64가 나오셔서 두 개를 빼달래요. 빼주면 얼마야? 59가 되겠지. 이해됐어요 이거? 알겠죠? 이렇게 풀 수 있다. 아직도 4개가 남았네. 다음 거 해도 돼? 넘길게요. 다음 페이지로 74번으로 오세요. 힘들지 이제? 뭐가 힘들어? 삶이 더 힘들어. 삶이. 어? 힘든 거를 더 경험을 해야지. 나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자, 이거 해볼게요. 74번. 얘들아, 어쨌든 이거 결국 풀면은 뭐 풀라는 거예요? 부등식이죠? 맞아요? 근데 뭐 할 거야, 이거 당연히? 치환할 거지, 얘들아. 너네 그냥 생각해봐. 너네 당연히 얘를 t라고 치환할 거잖아. 로그는 내가 치환할 때 범위 생긴다 했어, 안 생긴다 했어? 따로 안 생긴다 했었죠?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얘를 풀어서 나오는 범위가 이렇다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t라는 주인공으로 바꿔버리면 얘들아, 이제 이 해석은 t에 대한 해석으로 바뀌는 거예요. x로 계속 해석하면 힘들어져요. 뭐 할래? 얘에 대한 t의 범위 구하는 거야. 근데 t가 누구였다고요? 로그의 5분의 1 x였지. 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냐 이거야. 똑같이 사이범위 나올 거 아니야. 야, x에 5분의 1 넣어봐. 얼마 나와? 1이지. 5 넣어봐. 얼마 나와? 마일 나오지? 감소계형이지. 그럼 얘를 넣은 게 당연히 여기 오는 게 아니라 어디 와야 돼? 반대로 가야 돼. 반대로. 여기가 1인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인 거야. 알겠어? 바뀐 거예요 지금. 감소계형이라서. 뭔 말이야? 얘를 풀면 얘가 나온다는 소리야. t의 범위가. 야, 2차 부등식 이거 풀었더니 t의 범위가 어떻게 나왔다고? 1과 마일 사이 범위 나왔대. 너네 생각해봐. 이런 범위 나오려면 어떤 2차 부등식이어야 돼? 당연히 이거 아니야? 이게 0보다 작다? 맞지? 이해됐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뭐 나와요? 이거 나오잖아. 그럼 얘 얼마라는 거야? 저 식이 얘랑 같아야 돼. 0이라는 거야. 얘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죠. 너무 쉽잖아. A, B가 제곱해서 더해줬으면 좋겠대요. 더하면 1이 나오겠죠. 1번이다. 어렵니? 아니죠? 범준아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정신 바짝 잡아야 돼. 알겠죠? 부여 잡으세요.
지금 놓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야 유형 19번 봐봐. 벌써 유형 19까지 왔다 우리가. 뿌듯하지? 별로 안 궁금해요. 자 장난입니다. 얘들아 75번 봐봐. 양변에 너네 뭐 할 거야? 로그 얼마짜리 씌울 거야? 그래? 눈 잘 떠봐봐. 2분의 1이겠지? 맞아요? 야 2분의 1짜리 씌울 건데 2분의 1은 무슨 계형이야? 감소 계형이잖아. 감소 계형이면 당연히 뭐 바꿔야 돼? 부등호 방향 바꿔야 돼요. 빨리 밑에 줄에다가 써. 그거 바로 밑에다가 로그 2분의 1에 x 그거 원래 있던 거 써요. 로그 2분의 1에 x제곱 그리고 로그 2분의 1에 8x 4제곱 한 다음에 부등호 방향 바뀐 거 표시해놔. 그 다음 풀 수 있지? 그냥 부등식 풀면 되잖아. 그지? 또 치환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앞으로 떨궈지면서 로그 2분의 1의 x가 치환되는 형태가 나옵니다. 알겠지? 넘어가도 돼 이거. 해. 76 똑같은 문제 더 쉬워. 77을 해줄 건데 야 77은 씨 뭐가 달라 지금? 밑이 달라. 근데 이거 어떻게 풀어? 응?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온 거야? 위에 것들이랑 모양도 안 맞아. 근데 위에 애들이랑은 다르게 뭐도 제시가 돼 있니? 로그 2가 얼마다? 0.3이다. 이게 괜히 나오지 않았겠죠? 이걸 만족하는 가장 큰 정수 x. 자 해볼게. 봐봐. 그냥 양변에다가 상형 로그 취하세요. 야 그럼 얘는 로그 2에다가 앞에 저 떨궈지면 떨궜을 때 어떻게 돼? 3x 빼기 1 떨궈지고 로그 얼마야? 2겠지. 얘도 앞에 떨궈지면은 요거에다가 로그 5겠죠. 야 이거 얼마 처리하면 돼? 0.3 처리하면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를 모르잖아 지금. 로그 5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얘를 만드는 거야. 왜? 5는요 10에서 뭐로 나눠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니? 저러면 진수가 얼마야? 얼마야? 진수 얼마야? 진수 5잖아요. 5 얘랑 똑같은 값이야. 그럼 우리 얘를 뭐라고 써도 된다고요? 10을 앞으로 떨궈서 빼기로 바꿔. 나눗셈이니까. 그리고 로그 얼마로? 2로 써주는 거야. 로그 2가 얼마래요? 0.3이래잖아. 이거 얼마인 거야? 0.7인 거야. 무조건 로그 2랑 로그 5는요 더해서 1 돼야 돼요. 아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생각만 할 줄 알면 돼. 그래서 이거는 그냥 풀면 1차 부등식 푸는 거다. 너네가 해? 안 할게? 자 활용으로 갈게요. 어휴 이거 해야 돼? 해야지.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하기 싫은데 그래도 해야지. 자 뭐 할까? 79번으로 와보세요. 79번. 이 칠판이 좀 자동으로 지워줬으면 좋겠다. 팔 떨어지겠어. 내가 뭐 한다 했죠? 79번이었나요?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뭐 해달래요? 다음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야 이거 뭐 그냥 푸는 거지 뭐. 2차 부등식이지. 2차 부등식이 0보다 그냥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판별식이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으면 되겠지. 등호 안 돼요. 반공식으로 가주시면은 3-로그 2의 a의 제곱이 빼기 ac니까 4배의 로그 2의 a가 돼서 걔가 0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여기서 계산을 좀 해보면은 로그 2의 a를 완전 제곱한 거 빼기 여기서 6배의 로그 2의 a가 생기는데 여기까지 해서 10배의 로그 2의 a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얼마가 생겨?
9가 붙는 거야. 이게 0보다 작다. 그럼 여기가 9랑 1 들어가고 마마 들어가서 그냥 바로 갈까요? 로그 2의 a가 누구랑 누구 사이야? 1과 9 사이가 되겠다. 그럼 a의 범위는 누구랑 누구 사이겠어요? 내가 너무 빨리 했니? 2부터 2의 9제곱으로 생각을 해야죠. 2부터 2의 9제곱. 뭐 512. 알겠어? 하라는 게 뭐야? 정수 A의 개수래. 자, 이거 손가락으로 빨리 세봐. 분질러 버린다 했죠? 이거 어떻게 세요? 뺀 다음에 뭐 해야 돼? 하나 더 빼야지. 509개. 알겠어? 자, 이런 거 할 때 이제 알아두라고 한 거니까 잘 적용하시고. 어휴, 그 다음에 하나 남았다 얘들아. 재밌지? 어쩌라고? 자, 84번으로 오세요. 자, 84번. 자, 하나도 안 궁금하고요. 재미있는지 없는지. 나는 할 거예요. 자, 89번. 84번? 4번. 자, 해볼게요. 이거 쉽게요. 올해 동일한 매출액을 달성한 두 공장이 있대요. 동일하게 달성했대. A 공장의 매출액이 매년 20%씩. A는요, 매년 20%씩. B 공장은 매년 30%씩 증가한대요. 되게 좋은 공장이네. 자, 이때 B의 공장의 매출액이 처음으로 A 공장의 매출액이 10배 이상 되는 건 올해로부터 몇 년 후냐? 얘들아, 이렇게 해보자. 그냥 올해 매출액을 둘 다 똑같다고 하니까 K라고 잡아요. 대문자 K. 그럼 나는 요 녀석에 대해서 현재 매출액 K에다가 매년 20%씩 추가되는 거야. 야, 매년 20%씩이면 우리 이거 했었거든요. 전년도 거 1 쓰고 몇 프로야고? 20%니까 얼마 쓰면 돼? 여기 뒤에 5분의 1이겠지. 근데 이거를 거기 나온 것도 소수점으로 나왔잖아요. 얼마로 쓸까? 0.2라고 쓰자 그냥. 저 비율이 한 해 갈 때마다 곱해지는 거야. 일정 비율만큼 증가한다 하니까. 그럼 N년 후엔 얼만큼 증가했겠니? 요거만 좀 그냥. 알겠어요? 그리고 밑에 거는 똑같은 K에다가 0.3만큼 추가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이. 같은 연도여야 돼. 근데 밑에 게 몇 배가 되래? 10배. 그럼 이 상태로 나눠요. 그럼 그게 10분의 1이면 돼요. 밑에 게 10배니까. 알겠지? KK다. 미통일 안 돼 있어. 그냥 이 상태로 내가 뭐 할 거냐면, 자, 1.2야 결국은. 그거의 n제곱이 얘 넘겨요. 10분의 1에 1.3의 n제곱이다. 이거 해달라는 거야. 양변에다가 뭐 씌워? 상용 로그 씌워요. 왜? 밑에 있는 거 써먹으려면. 알겠지? 상용 로그를 씌워주시면은 로그 이렇게 통째로. 그럼 앞에 거는 n 곱하기 로그 1.2는, 뒤에 거는 야, 요게 10분의 1이잖아요. 얼마예요 그게?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곱셈이라서 더하기 또 n배에 로그 얼마로? 1.3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근데 지금 1.2에 대한 상로그 값이 얼마래? 아이고, 0.079래. 그 다음 얘는 뭐래? 0. 얼마야? 114래. 야, 이게 왜 이렇게 별로니? 야, 그럼 봐봐요. 자, 여기서 얘 넘겨. 마이너스 1 넘기면 1이지. 그리고 얘를 넘기자. 아이고, 그럼 n으로 묶어가지고 0.114에서 누구 빼야 돼? 0.079 빼면 돼요. 하하, 79 빼면 어떻게 돼? 5에다가 35인가? 그러면 0.35 곱하기 n 이렇게 되겠지. 맞아? 맞는 것 같아요. 아, 10배 이상이었네 근데. 10배 이상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게? 아, 이거 괜히 이렇게 썼네. 아우, 머리 아파. 어휴, 야, 이거 망했다. 야, 이거 생각해봐요. 잘 봐. 이렇게 한 게 지금 내가 거꾸로 쓴 거잖아. 10배 이상인 거면 이렇게 된 거지. 근데 지금 이게 바뀌어 있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역수 취하는 거지. 그럼 10분의 1로 바뀌지. 그럼 부등호 방향 뭐 하면 돼? 바꾸면 돼요. 이렇게 안 써도 되지. 다시 너무 쓸 게 많아서 이렇게 바꾸는 거. 역수 취하면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 바뀌잖아. 이거에서 양변 역수 취해봐. 누가 더 커?
2분의 1 더 크잖아. 바뀌는 거. 알겠지?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내 문제 제대로 읽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양변에 무슨 로그를 취했죠? 상용 로그니까 부등호 방향 그대로 가야 돼요. 왜냐면 밑이 1보다 큰 증가계형이거든. 그리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면 되겠다. 잠깐만, 뭐 잘못한 거 없지? 얘 양수였으니까 올라갈 때도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 여전히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맞다. 그러면 결국 얘가 얼마야? 100분의 35잖아요. 그럼 35분의 100으로 넘어가겠지. 뭔가 좀 이상한데? 제대로 한 게 맞아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0.035죠? 이게 1000이 되네, 1000. 오늘 아주 난장판이네. 그럼 1000 나누기 얼마 하면 돼? 35 좀 해보자. 이거 직접 해야 돼요. 2개 들어가면 70, 300. 야, 이씨, 이거 얼마야? 6이야? 몰라, 답지 좀 볼게. 얼마래? 8 들어가야 돼, 8. 그럼 8, 5, 40에 24니까 얼마야? 28이야? 20이지. 그럼 또 200 남죠? 그럼 28점 땡땡땡이야. 즉 28점 땡땡땡보다 n이 커야 돼. 그럼 몇 년 후겠니? 처음으로 넘어가는 게 29년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알겠어요? 그 22쪽으로 와보시면은 이제 삼각함수의 뜻 하기 전에 오늘은 삼각함수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알겠죠? 삼각함수까지 못 가고 거기 나온 게 일단 얘들아 일반각과 호도법인데 처음 들어보는 거지. 맞아? 들어본 적 없잖아요. 일반각과 호도법. 일단은 이 얘기부터 좀 합시다. 너네 각도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까지 쓰던 건 전부 다 단위가 있었죠? 무슨 단위 있어요? 도. 영어로 디그리라고 하잖아요. 단위가 있단 말이야, 항상. 그래서 그 단위를 쓰는 게 60분법입니다. 60분법. 뭔 말이냐면 그 60분법이라고 이제 명명하게 된 썰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유력한 게 이제 우리가 정삼각형을 많이 옛날부터 썼단 말이야. 고대 사람들이. 그래서 정삼각형을 갖다 그려주면 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을 때 이 정삼각형의 한 각 있죠. 이거를 60등분 한 것 중에 한 칸이 뭐다? 1도다 이렇게 정의를 한 거야. 옛날 사람들이. 단위가 없어가지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게 그거예요. 그 한 칸. 이 한 칸에 해당하는 그 정도가, 각도의 정도가 우리가 쓰는 1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60도 하면 너네가 어느 정도인지 알잖아. 45도라고 해도 어느 정도인지 알죠? 맞아? 지금까지 쓰던 게 다 이런 거예요. 60분법. 근데 이제는 거기 나와 있지만 새로운 각을 얘기를 할 겁니다. 새로운 각. 거기 나오는 게 이제 호도법입니다. 호도법. 너네 과학 공부했니? 공통과학 했죠? 공통과학. 과학 공부해보면 밀도라는 거 나오는 거 알죠? 밀도가 뭐예요? 뭐분의 뭐야? 부피분의 질량이죠. 맞아요? 그게 밀도의 단위란 말이야. 계산 방법이란 말이야. 그 도라는 말을 어디다 붙이냐면은 그런 비율에다 붙이거든? 밀도. 또 뭐 있어? 또 뭐 있지? 속도도 뭐 그거죠. 속도도. 시간분의 거리니까. 농도. 뭐 이런 거 전부 다. 도라는 게 어디에 붙어요? 비율에 붙어요. 비율에. 알겠니? 여기서 말하는 호도 있지. 호도. 호도법 할 때 호도. 그 도도 비율을 뜻해요. 어떤 비율이냐면 반지름과 호가 뭐야? 부채꼴에서의 호의 길이 이런 얘기 들어봤죠? 부채꼴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호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각도를 뭐로 정의하겠다는 거냐면 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의 비율 가지고 새롭게 정의하는 게 호도법이야. 일단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네가 삼각함수 할 때 처음에 이걸 다 해버리면은 아마 힘들 거야. 그래서 오늘 짧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많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호도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왜 그렇죠?
라고 물어보는 질문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그냥 수학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나 봐, 그런 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럼 우린 뭐해요? 하라는 대로 쓰면 됩니다. 전 세계가 다 그렇게 하겠다는데. 알겠어? 그럼 나도 너희들한테 설명할 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래. 그지? 나도 전달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는 전달만 해줄 거예요. 왜 그런 건지는. 잘 봐봐. 일단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여기를 내가 반지름 R로 설정을 해볼게요.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잖아요. 저걸 세타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호의 길이 L로 잡을게. 자, 이랬을 때 이제 중심각 세타를요 60분법처럼 도로 쓰지 않고요. 물론 도로 쓰기도 할 거예요. 병행을 할 거야. 두 개 다 같이. 이 세타를 뭐라고 쓸 거냐면은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로 쓸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각을 정의할 거다. 이해됐어요? 거기 써 있나요? 써 있구나.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한글로도 적어놔. 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라고 적어 놓으세요.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 자,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잖아요. 60도 하면 와닿지? 어느 정도 되는지. 45도 바로 와요. 90도 머릿속에 연상되잖아. 근데 호도법으로 2 뭔지 알겠어? 뭐지? 쉽잖아요. 잘 봐요. 만약에 세타가 2래.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각도가 2라는 건 뭐냐면 일단 뒤에 도가 붙었어 안 붙었어? 안 붙었지. 그러면은 각도를 쓰는데 만약에 도가 안 붙었다? 그럼 무조건 무슨 법이야? 무조건 호도법인 거야. 알겠지? 그럼 얘 뜻이 뭘까요?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의 비율이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내가 반지름 R짜리 부채꼴을 그릴 건데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되도록 그리면 될까요? 2R이 되도록 그리라는 거야. 야, 그러면은 요거를 실이라고 생각해봐. 실. 알겠죠? 실로 생각하면은 얘랑 같은 길이만큼 한 요 정도 되는 부채꼴 만들 수 있지 않니?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길이로 R로 만든 거야. 요만큼 길이가 R 되게 만든 거예요. 요만큼을 뭐 하면 돼? 한 칸 더 가면 돼. 그럼 또 가면은 한 요 정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여기도 R, 여기도 R 이렇게 돼가지고 요게 2R. 그럼 요거에 대해서 몇 배가 된 거야? 2배가 된 거야. 그때 나오는 이 중심각 있지? 이게 호도법에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라고 정의가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재밌는 거 보여줄까? 재미없겠지만 한 칸 더 가. 그럼 몇 R 돼요? 3R 되겠지. 그럼 요만큼이 얼마인 거야? 3인 거야. 근데 여기다가 내가 요만큼을 마저 채워. 반원을 채워.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0.14 땡땡땡 이렇게 나와요. 뭐라는 거야? 반바퀴 돌면은 3.14159 이게 채워져요. 파이가 채워져. 파이가. 알겠어? 왜 그러냐? 야, 너네 반바퀴 가봐. 그럼 그때 호의 길이가 몇 나와? R로 표현하면은? 너네가 알기로 한 바퀴를 다 돌면 몇 파이 R이야? 2파이 R이지. 2파이 R. 맞아요? 2파이 R의 절반 해주면 몇 R이야? 파이 R. 그러니까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그어놓은 게 파이 R인 거야. 근데 파이가 얼마야? 3.14159 이렇게 가지. 맞아요? 그 말은 반지름과 이 호의 길이의 비율이 3.14159만큼 비율로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R만큼 한 번, 두 번, 세 번 가고 얼마 남으면 돼? 0.14159 이만큼 남겠지. 알겠어? 그 상황인데 뭐 방금 말한 건 몰라도 돼요. 알겠지? 이걸 알아야 돼. 뭐냐면 잘 봐. 방금 말한 것처럼 이제 각을 이 호의 길이랑 반지름의 비율로 나타내겠다는 건데 반원에서 생각을 해볼게. 이제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다 보니까 너네가 되게 헷갈리거든? 그래서 뭐 할 거냐면 내가 60분법으로 나오는 너네가 익숙한 각도랑 호도법에서 나오는 각도를 짝을 지어 줄게요.
각각 얼마랑 대응이 되는지. 자, 그래서 반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거 너네가 아는 60분법으로 얘기해봐. 몇 도예요? 180도지. 그럼 180도랑 같은 중심각으로서 나오는 호도법은 얼마일까? 자, 얘를 뭐라고 잡아? 일단 반지름이니까 R로 잡아. 그리고 요게 반원 둘레죠? 반원의 원주죠? 이거 얼마예요? 아까도 했잖아. 파이 R이죠? 맞아요? 비율을 한번 만들어 볼까? 세타는 뭐라고 나와? R분의 파이 R. 얼마야 그러면? 파이야. 그러니까 180도랑 딱 대응되는 호도법 각이 몇 도인 거야? 뭔 거야? 파인 거예요. 얘랑 대응되는 게 파인 거야. 앞으로 호도법에서는 파이는 뭐로 읽히면 돼? 180도구나. 서로 같은 각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거 반으로 줄여봐. 90도. 그럼 몇 파이? 2분의 파이. 이런 정비례 관계예요. 알겠지? 그럼 또 뭐 해볼래? 45도 해볼까요? 몇 분의 파이? 4분의 파이. 60도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나누기 얼마 하면 돼? 3 해주면 돼요. 몇 파이? 3분의 파이. 30도 한번 가볼까? 우리가 아는 특수각들 다 써보겠다는 거야. 나누기 6 하면 돼요. 6분의 파이. 그러니까 앞으로 너네가 얘를 쓸지 얘를 쓸지는 몰라. 문제에서 주는 나름인 거야. 근데 뭐가 나와도 익숙해야 돼 이제는. 왼쪽은 다 익숙하죠. 근데 그거에 대응되는 호도법들도 익숙해져야 돼. 알겠지? 자, 다시 호도법으로 나오는 각들은 무엇을 나타내는 거다? 비율이다. 어떤 비율?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그 비율인 거야. 알겠지? 그거 잊어먹으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중간에 껴있는 한 120도도 만들어 볼까요? 120도는 뭘까요? 헷갈리면은 얘네 가지고 만들면 돼. 얘한테 몇 배 하면 돼? 2배 하면 되겠지. 3분의 몇 파이야? 2파이가 되는 거야. 150도는요? 얘한테 5배를 하세요. 6분의 얼마? 5파이. 뭐 이런 식으로 180도가 되기 전까지의 각들은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다 알아두셔야 돼. 거기다 써놓으세요. 오른편에다가. 공간 많으니까 써놔. 이거부터 써놔요. 이거부터. 얘부터 시작해야 돼. 이 그림까지 같이 그려놓고 원리가 왜 그런지. 원의 원주가 얼마예요? 한 바퀴 돌면 2파이 R이잖아. 어? 원의 둘레 2파이 R. 원의 넓이 파이 R 제곱. 세타를 어떻게 쓰냐고요? 이거 무슨 질문이지? 세타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쓰면 돼요. 뭐 딱히 방법은 없어요. 번데기 모양 쓰면 됩니다. 뭐라는 거야? 방금 뭐라는 거야 이랬잖아. 뭐라는 거야는 이거는 반말인데. 잘 빠져나가네. 뭐라는 거야 이랬는데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더니 바로 그냥. 근데 이게 외우는 방법이 얘네 곱해서 180 만들면 돼요. 얘네들은 분모랑 곱해가지고 180 되면 돼. 알겠지? 근데 뭐 나중에 뭐 그렇게까지 안 해도 너네가 직관적으로 다 이해가 될 거야. 바로바로 쓸 거야. 아, 그럼 이것도 하나 적어놓자. 360도는 몇 파이예요? 2파이겠죠. 그럼 아까 호도법에서 2 같은 것도 나온다면서 그거는 왜 내가 여기다 안 썼을까? 호도법으로 2가 되는 게 그 각이 얘들아 60분법에서 안 이뻐요. 되게 소수점 막장점점 나오는 그런 숫자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볼 일이 없어. 알겠니? 근데 가끔 물어볼 수는 있어요. 그 대충 얼마냐 정도로. 그러니까 호도법에서의 2가 몇 도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그걸 대충 우리가 근처 값들 가지고 유추하면 되는 거고, 그런 문제 말고 이제 계속 어려운 문제들 나올 텐데
그런 문제들에서 그걸 묻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신 저 정의가 흔들리면 안 돼. 호도법의 정의가 뭐다? 반지름분의 호의 길이. 저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건 무조건 외우고 있어야 돼. 알겠어? 아니 갑자기 저런 걸 왜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로그 배울 때부터 너네는 보이콧을 했어야 돼. 로그 그럼 왜 배우는데?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필요에 의해 그냥 만든 거야. 아, 그럼 제가 저런 게 있구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씨 왜 배워 저거? 이러면 안 돼. 알겠지? 야, 심지어 숫자도 누가 만들었니? 이것도 사람이 만든 거잖아. 그럼 숫자는 왜 만드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알겠죠? 그러지 마시고, 아 그냥 필요하니까 만들었나 보다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럼 봐봐요. 이제 여기서 뭘 해볼 거냐면, 여기다 그냥 할까? 너네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 여기서 호의 길이를 그럼 이제 표현하고 싶어. 너네가 중학교 때는 호의 길이를 어떻게 정의한지 알아? 기억나요? 자, 이렇게 만약에 여기 30도래, 여기 반지름이 2래. 그럼 호의 길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어. 일단 전체 원주를 구해요. 몇 파이야? 4파이. 거기다가 뭘 곱해요? 전체 한 바퀴 돌면 몇 도야? 360도지? 360도 중에서 얼마? 30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곱해서 맨날 했단 말이야. 자, 그걸 그대로 여기다 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그걸 할 게 아니라 얘는 여기서 해결이 돼. L 구하고 싶어. 뭐 하면 돼? R을 넘기면 돼요. R과 누굴 곱하면 돼? 세타를 곱하면 된다. 그래서 R은 R 세타가 되는 거야. 잘 봐. 적지 말아봐봐. 야, 너네 이거 계산해봐. 얼마 나오니? 얘가 12분의 1인가? 그럼 3분의 파이야? 그럼 잘 봐봐. 이거 잊어버려. 이거 생각하지 마요. 얘 다시 보자. 야, 이거 다시 한번 그려주면은 반지름이고 30도지. 자, 30도에 대응되는 호도법이 얼마였어? 6분의 파인 거 보여? 6분의 파이? 그럼 여기 6분의 파이 써봐. 그럼 여기 L이지, 호의 길이가. 호의 길이 L을 그럼 뭐라고 쓰라고? R 세타 쓰라고. R 세타. 해봐. 얼마 나와? 3분의 파이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제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뭔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해. 이해됐음? 뭔 말인지 알겠죠? 다만 여기가 만약에 40도야. 그럼 좀 호도법을 하기 좀 까다로워져요. 40도를 우리가 여기 가게에서 만들면 돼요. 그럼 60도한테 몇 배 하면 될까? 3분의 2배를 하는 거야. 뭐 그런 식으로 억지로 하면 되긴 하는데, 그런 건 잘 안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고, 어쨌든 호의 길이는 뭐다? R 세타. 알겠어? 그럼 이번엔 뭐 할 거냐면 이 넓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넓이가 S면 너네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방식이 어때요? 얘 부채꼴 넓이 구해볼까? 아니 뭐 다르겠니? 똑같아. 파이 R 제곱이니까 이게 원의 넓이죠. 그 전체 넓이에다 또 뭘 곱해요? 비율을 곱하는 거야. 요 비율. 알겠어? 그럼 얼마 나와? 아유, 얼마야? 3분의 파이야? 이렇게 나오겠죠. 넓이도 똑같이 나오네. 뭐 말인지 알겠음? 뭐 이런 식으로 구했단 말이야. 여기서 어떻게 하냐 이거야. 잘 봐. 방금 했던 대로 해볼게요. 전체 넓이가 파이 R 뭐야? 제곱이었지. 그 중에 360도 분의 분자에 뭘 쓰면 돼요? 중심각을 쓰면 돼. 중심각. 근데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공식은요, 무조건 무슨 분법으로만 써야 돼? 60분법으로만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들아, 세타랑 똑같은 60분법의 각이 있겠지. 그걸 알파도라고 해볼게요. 누군지는 모르니까. 세타가 누군지도 지금 모르니까. 그럼 여기 뭐라고 쓰면 돼? 알파도 이렇게 쓰면 돼. 근데 얘 봐봐. 파이 R 제곱에다가 얘를 호도법으로 한번 바꿔볼래? 뭐죠? 2파이죠. 아까 했죠, 여기서. 2파이라고. 파이가 몇 도? 도영아, 파이가 몇 도예요? 180도라고. 맞아? 2파이면 몇 도예요? 360도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몇 파이로 대체해? 2파이 분의. 얘는 호도법으로 바꾸면 뭐야?
호도법으로 바꾸면 세타인 거야. 세타라고 해. 야, 그러면 파이파이가 사라지고 남는 게 뭐니? 2분의 1 남고요. 뭐가 남아요? r제곱에 누가 남아? 세타가 남는다. 그냥 해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해보자. 2분의 1에 r제곱이라고 하니까 r을 제곱해요. 반지름. 세타가 누구야 지금? 6분의 파이잖아. 이거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얼마 나와? 계산해보면 똑같이 얘가 나오죠. 뭔 말인지 알겠음? 자, 그래서 앞으로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무조건 그냥 2분의 1에 r제곱 세타 외우셔야 돼. 공식이에요. 외우세요. 알겠죠? 적어놓읍시다. 호의 길이랑 누구? 부채꼴의 넓이 외우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약간 하나만 더 알려줄게요. 방금 위에서 r세타를 뭐라고 쓰기도 했었니? r세타는 L이다. 이것도 썼지. 그 여기서 r제곱 있죠? 그럼 r 두 개 있는 거잖아. 하나만 떼가지고 옆에 있는 세타한테 주는 거야. 얘한테. 그럼 2분의 1에 뭐라고도 쓸 수 있어? r 하나에 L로 대체해도 돼요. 2분의 1에 RL 이렇게 써도 돼. 이해됐지? 별거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공식이니까 외워두자. 자, 가볍게 생각하세요.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 다시 우리가 지금 한 게 뭐야? 호도법이라는 새로운 각의 표현을 배운 거예요. 근데 그 각은요, 부채꼴에서 일단 정의하는 거야. 다른 데서 정의하는 게 아니라. 60분법은 아무 데서나 다 했지. 맞아? 근데 호도법은 어디서 쓰는 거라고? 기본으로는 부채꼴 내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부채꼴 내에서 반지름분의 뭐가? 호의 길이. 그 비율이 뭐다? 새로운 각의 정의다. 알겠지?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우리가 원래 쓰던 각들과 어떻게 대응되는지 알면 돼요. 누구만 알면 돼? 얘만 알면 돼. 얘 하나 알면 다 할 수 있잖아. 맞아? 이 외우라고 이거를. 그 다음에 나온 이런 넓이 공식들은 호도법을 이용해서 그냥 쓴 것 뿐이니까 외우자 이거예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요거. 정의랑 그리고 어떻게 각각이 다 대응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안 까먹기만 하면 돼. 알았죠?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얘기한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은 내 거 어딨어? 그 밑으로 내려가시면 일반각이라는 게 나와요. 일반각. 일반각이 뭐냐? 얘들아, 너네 지금까지 각을 표현하면 제일 작은 각이 몇 도였어? 제일 작은 각 0도, 제일 큰 각 360도 이런 게 했었잖아. 근데 이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 자, 이런 선을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거기 써있니? 시초선이라 써있죠? 이런 거를 시초선이라 불러요. 그냥 별거 없어. 기준선이라 생각하면 돼. 알겠지? X축의 무슨 방향? 양의 방향. 알겠죠? 여기서 너네가 아니었구나. 그 수학에서 얘들아, 수학이 어디서 왔죠? 다? 서양에서 왔단 말이야. 우리 동양 쪽은 아닙니다. 알겠어요? 물론 우리가 쓰는 이 아라비아 숫자들은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처음 나온 거였고요. 그걸 토대로 막 발전을 시켜준 게 다 어디야? 뉴턴 맞아요. 다 서양에서 온 거예요. 근데 서양에서는 시계 반대 방향이 익숙한 방향이래.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동양은 시계 방향이 익숙한 거거든. 근데 서양은 반시계 방향이 익숙한 건가 봐. 그래서 이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는 요 방향을 양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알겠지? 그래서 시초선에서 만약 이만큼 가 있다고 해볼게. 자, 이런 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우리가 나타내고 싶은 각에 해당하는 거를, 그 막대기를 동경이라 생각하면 돼. 그러면 내가 요만큼을 세타라고 한번 할게요. 그럼 세타로 썼다는 거는 호도법으로 썼다는 거야. 아니, 물론 이거야.
세타가 무조건 그럼 호도법을 나타내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세타에다 뭐 붙이면? 도 붙이면 60분법으로 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세타는 호도법을 쓸 때 많이 써요. 알겠죠? 수학 기호는 아닙니다. 자, 그럼 얘에 대응되는 60분법을 내가 알파 도라고 일단 해놓을게. 마치 얘가 3분의 파이면 여기 몇 도? 아직 익숙하지가 않죠. 3분의 파이면 60도. 왜? 파이를 3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파이가 아까 몇 도였니? 180도였잖아. 나누기 3 하면 몇 도 나와? 60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관계라는 거야, 둘이. 같은 크기를 나타내지만 써진 게 다른 거예요. 근데 얘들아,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제 수학에서 그냥 이렇게 간 것만 알파라고 잡는 게 아니라 한 바퀴를 돌아. 그리고 알파만큼 더 가. 이제 그런 각들도 쓰겠다는 거야. 180도 아니 360도를 뭐 한 거? 넘어가는 각들도 이젠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2바퀴 돌아도 되죠. 맞아요? 3바퀴 돌아도 되고 4바퀴 돌아도 되고 무한번 돌아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하겠다는 거냐면 이제 각을 실수 전체로 보겠다는 거야. 음수인 각부터 양수인 각까지 다 보겠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심지어 자, 이게 지금 양의 방향이에요. 이게 양의 방향이야. 그럼 반대로 가는 걸 뭐라고 부르겠니? 음의 방향이라 하겠죠. 그럼 반대로 한 바퀴 도는 걸 몇 도 돌았다고 해야 돼 이제? 마이너스 360도 돌았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이걸 써줄게. 자, 여기서 말하는 저 알파 도라는 거 있잖아요. 걔는요 360도만큼 한 바퀴를 돌고 알파도만큼 더 갔다라고 해도 같은 각인 거야. 심지어 360도 곱하기 뭐 예를 들어 100바퀴 돈 다음에 알파만큼 더한 것도 같은 각이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360도만큼 도는 건 의미가 있니 없니? 없는 거야. 그냥 이거는 그냥 제자리 돌기 하는 거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뭘 봐야 돼? 뒤에 있는 알파도가 이제 중요한 거겠지. 심지어 아까 말했듯이 360도에다가 뭘 곱해도 되냐면 음의 방향으로 예를 들어 마이너스 2 같은 거 이런 것도 상관없어요. 곱하기 해준 다음에 알파도 더한 거 전부 다 뭐한 각들이다? 똑같은 각을 나타낸다. 그 최종 모습으로 내가 정리를 해주자면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60도에다가 계속 뭘 곱하고 있어요? 양의 정수도 되고 음의 정수도 되고 심지어 얘는 뭐인 거야? 0도 곱해져 있는 거고. 맞지? 360도에 없으면 이걸 거 아니야? 그래서 n을 쓸 건데 그 더하기 알파도 n은 무슨 수라고 정의해야 돼요? 반드시 정수 이렇게 써줘야 돼. 자, 이제 이렇게 쓸 겁니다.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모든 각은 다 무슨 각인 거야? 일반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30도라고 나오면 뭐야? 30도는 도형이 아닌 이상. 아니, 도형에서도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여기 30도래. 그냥 30도야. 우리가 아는 그 30도. 이런 거 말고요. 이제 좌표나 좌표 평면에서 각을 얘기한다. 그럼 무조건 뭐로 생각해야 돼? 30도는? 그냥 30도가 아니라 360도 곱하기 n이 항상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이거는 내가 지금 무슨 분법으로 쓴 거예요? 60분법으로 쓴 거면 이제 뭐 할 수도 있겠니? 호도법으로도 세타를 360도가 호도법으로 몇이었어? 2파이였죠. 그럼 2파이랑 누굴 곱해야 돼? 2파이랑 누굴 곱해야 돼? n을 곱하겠지. 그럼 이걸 이쁘게 2n파이라고 써도 괜찮겠죠. 더하기 세타라고 써도 된다고. 단 n은 무슨 수? 정수. 이거 빼먹으면 안 돼. 무조건 써줘야 돼. 그래서 앞으로 너희가 이런 일반각 표현에 대해서 자꾸 보게 될 거다. 알겠어요? 근데 오늘은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거고요. 더 이상 문제를 풀거나 뭐 이러진 못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많은 얘기를 할 테니까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넘어갑시다.